You must check out. 이거 유행어 되고 있어요. 유행어예요, 유행어. 예. 만날 때마다 다른 분들 요거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글로벌 채널도 저희 3프로TV 채널 들어가 보시면요. 3프로TV 글로벌 바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글로벌로 가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저희의 핵심 인재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뭐 보통 이제 얘기하시면서 알려주시는데 미국 시장도 계속 뭐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는 그냥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5일 동편선 타고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근처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없어서 답답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5일 동편선 타고 가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럼 먼저 뭐 시장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FOMC 회의가 5월 둘째 주에 있잖아요. 첫째 주에.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월 말 그리고 5월 첫째 주에 애플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실적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좀 이런 간밤 무리가 더 짙게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그러면은 뭐 환율도 그렇고 좀 팔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동안에 올라온 폭이 있지 않겠냐. 네. 변동성은 언제 좀 커지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빅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고요. 5월 들어서는 하락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제 워낙 요즘에 이제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빅 이벤트가 뭐가 있냐 보면은요. 그 미국의 그 정부 부채 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맥시멈에 다가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협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 달에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5월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염두를 좀 해주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FOMC 회의 그리고 실적 시즌 끝날 때까지는 빅 이벤트 없이 현 흐름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좀 하락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좀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여튼간에 이제 기업 실적 발표되면서 섹터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이제 조목 장세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목 장세입니다. 네. 특별한 거 없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뭐 여전히 뭐 코스닥 계속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는 2,500포인트 돌파해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섹터나 테마별로 볼 때 종목이 다 같이 움직이지도 않고 주도주가 강한 게 아니에요. 점차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좀 강세 기조 유지하는데 점차 좀 투자하기 어렵다. 수익이 좀 덜 나더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체감적으로 느끼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좀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뭐 이런 정도예요. 아마도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도 어떤 때 올랐다 어떤 때 빠졌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그냥 줄기차게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이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좀 주춤주춤 한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지금 이제 산업별 또는 테마별 순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들 이제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 섹터에 있거나 소외 테마에 있던 중에서 자, 얘도 이런 이슈가 있어. 얘도 이런 호재가 있어.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던 곳에서 저평가된 걸 좀 찾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아주 큰 이벤트 그리고 큰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목 장세라고 생각하시면서 있을 그렇대 이제 내 종목의 실적 발표를 흐름을 본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겠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종목들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요게 지금 이제 4월까지 오르면 4개월 연속 상승을 했는데 자 이대로 쭉 더 가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저 의견을 빼고 만약에 이제 보고서의 의견들, 애널리스트 의견들 많이 보면은 여기서 추격 매수보다는 좀 있는 거 관리하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공 기자님이 오다가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던데 뉴스가 빅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강한 뉴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주로 종목 리포트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이제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아침에 제가 와서 이렇게 고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임팩트 있는 그런 재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중국이 2,300조 인프라 투자를 올해 하반기부터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중국 수출 원자재 그리고 중간재 섹터의 흐름을 보자라는 뉴스가 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발표된 부분인데 부동산 부분이 6분기 만에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서 6분기 만에 성장세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경기 지표 나왔죠. 그것과 맞물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올 상반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하반기에 기대감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는 애플이 인도에 첫 매장을 오픈했죠. 오프라인 매장을 첫 오픈했는데 팀 쿡 CEO가 직접 행사에 참여해서 고객을 맞이해서 지금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도 인구가 올해 중국을 제치고 1위가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핸드폰 쪽 요쪽은 성숙 산업에 들어갔잖아요. 사실. 그래서 애플이 그 다음에 성장을 담보로 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래서 애플 글래스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는 애플 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스마트폰 갖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예, 향후 성장의 측면에서는요. 아니면 뭐 그 기존에 충성도 있는 고객을 가지고 서비스를 가지고 신규 어떤 수익원을 찾거나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하는 게 뭐 은행 관련된 일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금융업 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일단 스마트폰 보급률이 성숙기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네. 미국은 81%, 일본은 78%, 중국 70%까지 지금 됐다고 해요. 근데 인도는 지금 46% 정도뿐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가 샤오미고요. 2위가 19%로 우리 삼성전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애플이 여기에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진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저가폰 위주로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모양이죠? 저가폰 네.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로컬 폰들 이런 것들 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들어가서 어떻게 또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또 이쪽에 관련된 산업 쪽에서는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 축은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한 축은 반도체 쪽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2차 전지 쪽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4월에 올해 한 달 동안만 봤을 때, 올해 내내 그랬을 텐데 아마 4월 한 달만 봤을 때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더니 엄청나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 개인은 2차 전지에 다 집중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반도체와 자동차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2차 전지를 뭐 같이 사고 얘도 같이 산다 이런 모르겠는데 반대로 개인들이 사고 있는 걸 좀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팔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여러분 화면 지금 띄워지는 건 이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4월에만 포스코 홀딩스를 2조 8천억 샀습니다. 이 한 단일 종목을 드문 경우죠, 굉장히. 뭐 이렇게 사고 있고 LG와 우선주 사고 포스코 인터넷에서 사고 코스모 신소재 사고 이렇게 2차 전지 쪽에 좀 많이 사는 편이고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2조 1천억 야. 그리고 현대차 2천억 기아 삼성 SDI 하이보 뭐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어서 서로 주고받고 한 거네요. 예. 서로 좀 다른 거래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면요. 요즘 뉴스 보면은 사실 그것은 옳다 그르다 잘못 또는 뭐 어떤 무게감 두는 이런 걸 다 떠나서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 보도 나오는 제목이 어떤 거냐면요. 2차 전지에 집중한 개인들 웃었다. 그래서 개인들이 또는 어제 되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워딩들도 많았습니다. 뭐냐면 개인들은 여의도 또는 기관 투자자들 반대를 해줘 돈 번다. 기사들 그렇게 올라와요 요즘에. 예, 지금 구간 동안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랬는데 아무튼 수급도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좀 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상이 네. 이게 계속 그러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섹터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수급이라는 게 계속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 가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한쪽에서는 생각해야 네네.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지금까지만 보자면 윈이죠. 이 개인들. 거래는 예. 개인들이 윈이네요. 윈이죠. 예. 네. 개인들 윈이죠. 그럼 이제 왜 또 윈이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지금 5번째 노스인데요. 2차 전지 톱 10, 10개 종목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또 이게. 네네네. 4월 17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389조인데 2차 전지 톱10 우리 알고 있는 LG에너솔 시가총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LG화학,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LNF, 고려환까지 10개를 봤더니 397조로 삼성전자를 능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많이 산 개인들은 수익이 많이 난 거죠.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이 톱10의 시가총액이 올해 50% 올랐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니까 이제 수익이 많이 내신 거잖아요. 뭐 좋은 거죠. 이제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반렸다는 거를 한편에서는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우려 쪽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성장 섹터가 처음에는 태만이 어쩌니 뭐 단기니 이렇게 하지만 네. 그 주축을 이루면서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은 그 축을 이루면서 네.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뭐랄까 양호해지고 있다 이렇게 또 한쪽으로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건 2차 전지 뉴스이고요. 그다음 반도체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 반도체의 뭐 저점에 대한 얘기 언제쯤 회복될까 이런 얘기들 많았고 네. 어저께 저도 우리 노은창 센터장님인가요 위원님인가? 그렇죠, 센터장. 예. 굉장히 뭐 오랫동안 반도체에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네. 열심히 저도 들었는데요. 어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좀 하시는 쪽으로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부정적이라는 표현보다도 좀 기다려 보자 뭐 이런 걸 들었어요. 부정이라기보다는 좀 예. 조금 신중한. 네, 신중하게 보자.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어제 그 한국은행에서 금융경제 이슈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여기 연구인들이 많이 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3분기, 4분기 중에 반도체 경기 회복을 전망한다는 보고서를 내렸어요.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온 겁니다, 사실은. 이유가 뭐냐? 재고가 감소되고 있고 지금 2분기 재고 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2분기, 3분기 내에 회복 전망되고 그리고 중국의 IT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2001년도, 2008년도에 반도체 하강기에 재고가 쌓였을 때 최고점으로부터 재고율이 증가해서 네. 그 고점으로부터 다시 빠지기 시작해서 재고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간을 봤더니 5에서 7개월 정도 걸리더라. 그럼 지금 활발하게 재고 조정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 빠르면 3분기에 뭐 늦어도 4분기 안에 회복하지 않겠냐라는 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럽연합에서 반도체법 시행 합의됐다는 내용은 들으셨죠, 여러분요? 여기 들었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이거 반도체법 시행을 해서 우리나라에 러브콜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갈 여력이 있나요? 지금 미국에도 지금 공장 짓고 있는데 여력이 별로 없잖아요. 또 메모리 쪽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또 거기에 유럽에서 반도체 뭐 공장 증설하고 신규 공장 진다고 해서 그게 크게 영향을 우리한테 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차량용 반도체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에 들어간 로봇용 반도체, AI용 반도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은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토탈리 볼 때 물론 미국은 이제 자국의 소부장 기업들의 우선하는 정책들을 쓰겠지만 유럽은 좀 그거보다는 좀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생산 설비가 확충된다는 것은 국내 소부장 기업에는 좀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전화 드렸는데요. 시간이 있으면은 이거 내일 할까 오늘 할까 지금 뭐 하나 보고 더 있는데 하세요. 네. 지금 아침에 나온 뉴스라서 네. 좀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는 의견 없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 배터리 있잖아요. 네. 배터리 부분만 딱 놓고 봤더니 우리나라 1분기에 배터리를 다 봤더니 무역 적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배터리 우리가 배터리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터리 부분이 적자요? 예.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적자가 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95% 중국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1분기 리튬이온 배터리 품목의 단일 품목의 적자라는 게 무역 수지로. 예, 무역 수지로. 무역 수지로. 예, 무역 수지로. 그러니까 수출에 중국에서 수입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우리는 이제 다른 데 많이 가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을 많이 가잖아요. 이제 중국이 수입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수출은 19.3억 달러, 수입액은 23억 달러로 약 1분기에만 3억 달러 정도 요 부분에서 무역 적자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뉴스가 나오고 어떤 것들을 걱정하겠습니까? 이게 보면은
그럼 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전기차용이 78.5%로 수입을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비아드하고 CATL 배터리를 사온 거잖아요. 누가? 현대차 기아가. 현대차 기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배터리 주식하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좋고 그래서 그것이 해외로 뭐 유럽, 미국에 진출, 유럽은 많이 갔고 그리고 유럽 진출해서 향후에 얼마큼 발전 증가하고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작에 저는 의견 없이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물론 기업의 이익 그리고 기업의 이해관계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완성차들이 중국 CATL 배터리를 이만큼 많이 수입을 해서 그 배터리 부분이 뭐 적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한 가지 더 누수가 더 있어요. 미 하원에서 공화당 출신 쪽이죠. 공화당 의원이 이거 지금 현대차만이 아니고 CATL 배터리를 쓰는 그 완성차에 서한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 CATL 계속 너희네 쓰냐? 그 CATL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압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신경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한 번도 이런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이게 한 번쯤은 이게 뭐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기업의 문제이고 이해관계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배터리를 현지에서 생산한 경우도 현지 공장들이 생산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예를 들어 배터리를 수입해서 뭐 자동차를 만들어 갖고 이제 자동차를 수출하면 배터리 분야에서는 이게 적자로 계산되니까 아마 배터리만 따지면 뭐 적자 물론 이제 뭐 정프로기들이 수출입 통계라는 거니까 통관 기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박병창 이사께서 지적하는 바가 사실 우리도 느끼는 바가 있죠. 미국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가 미국처럼 그렇게 힘이 있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배터리 관련 뉴스까지 최신 뉴스까지 전해주셨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내일 아침에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